TV조선이 재승인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MBN에 이어서 TV조선도 위험하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MBN TV조선 가시밭 앞길 연말 종편 소용돌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MBN은 벼랑 끝에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자본금 편법 충당, 최악된 승인 취소, 6개월 방송 중단 등 중징계 유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TV조선은 재승인 조건 위반이 눈앞이다. 세 번째 조건부 재승인이 1년도 안 돼서 방심이 법정 제재 6건째 의결이 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TV조선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TV조선이 지난 4월에 3년 기간의 재승인을 받았는데요.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죠. 제가 당시 심사 자료를 공개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시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결과입니다. 다른 종편들은 재승인 시기가 달라서 이 두 채널만 먼저 받았고요. 심사 결과, 원래 방통위 심사가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그런데 TV조선이 653점, 채널A가 662점을 기록을 했죠. 근데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봐야 될 게 과락 점수가 있습니다. 이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총 210점가량을 차지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105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점수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취소가 가능한데요. 실제 TV조선은 104.15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85점 차이로 미달돼서 재승인이 일반 재승인이 아니라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재승인을 받았지만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 채널A는 일반적인 재승인을 받았다고 보면 되고요. 물론 당시 방통위가 이 점수를 갖고도 탈락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조건부 재승인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방심위에서 심의를 할 때마다 조건을 넘기냐 마느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TV조선에 있는 재승인 조건 때문인데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막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숫자들은 대부분 공정성, 객관성 이런 조항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말, 편파, 오보 방송 관련된 조항으로 인해서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 그러니까 중징계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방송 심의에서도 이제 비슷한 조건이 붙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1년에 5건을 넘어서게 되면 재승인 조건이 위반되게 되는 것이죠. 채널A에도 비슷한 조건이 있습니다. 채널A 역시도 똑같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는 같은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TV조선과 채널A가 똑같이 심의가 6건, 5건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TV조선과 채널A 둘 다 심의 제재, 법정 제재가 6건, 5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둘 다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게 됐는데 왜 언론은 채널A 얘기는 하지 않고 TV조선만 얘기를 하는가? 그 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시 방통위에서 냈던 보도 자료인데요.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이 과락되어 이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고 돼 있고요. TV조선에 대해서는 공적 책임, 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부 재승인을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방통위 보도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V조선은 채널A와는 다르게 650점을 넘기긴 했지만 과락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승인 조건을 관련된 조건, 그러니까 심의 제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A의 경우에는 심의를 5건 이상을 넘기게 돼서 6건을 기록하게 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시정명령을 받은 다음에 또 그 다음 기간 내에 심의를 다시 5건 이상 넘겨서 위반하게 되면 이때 재승인 취소 심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채널A는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이후 이행기간이라는 게 있고 또 다시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주어준 3년 동안의 재승인 기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채널A가 심의 제재 관련해서 재승인 조건이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검언 유착 관련해서 채널A는 재승인 조건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엮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국일보도 썼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심위 법정 제재를 연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어길 시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통위에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TV조선이 5건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재승인을 취소하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행정 절차상 그럴 수는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게요. 그럴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통위 쪽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5건을 넘어가게 되더라도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 여러 사안을 판단하면 저는 현실적으로 재승인 취소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TV조선에서는 새로운 꼼수를 만들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거는 2017년 재승인 이후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기사를 썼던 사안이기도 한데,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 TV조선이 소송을 걸어버리면 그 심의 제재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력화가 됩니다. 소송 결과상 TV조선이 만약에 지게 되면 그 후에 반영을 할 수 있게 되지만, 만약에 심의를 받았을 때요, 소송을 3심까지 끌고 가면 기본적으로 1, 2년은 걸리잖아요. 이미 재승인을 하고 반년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3심까지 끌고 가서 결국 3년만 버티게 되면 5건을 채우기 직전마다 TV조선이 소송을 계속 걸어서 계속 시간을 버티게 되면 이 재승인 조건 역시 무력화될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이 엄청난 재승인 조건을 걸어서 당장 재승인 취소가 될 것처럼 강조를 하고 그런 어필을 하지만, 실제로는 TV조선이 꼼수를 통해서 소송을 걸어버리거나 혹은 방통위가 여러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봐주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거죠. 실제로 과락 점수를 받았음에도 재승인 조건을 받아서 조건부 재승인으로 통과했었고, 지난 재승인에서는 650점 떨어지는 620점대를 받았음에도 조건부 재승인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TV조선 채널A 모두 우리가 벼랑 끝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 재승인 조건에 위반해서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저는 방심위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추정 60분, 김미화 여러분, MBC 뉴스데스크, 김현정의 뉴스쇼, RTV 100년 전쟁, 이런 다양한 방송을 법정 제재를 내렸는데 대부분 소송에서 방심위가 졌습니다. 이 방송을 심의한다는 제도가요, 이 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거든요. 게다가 방심위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간에 정부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위원을 3명 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편파 심의가 가능하다는 구조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판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재판부의 성격에 따라서 명백한 오보를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소송에 이길 가능성도, TV조선의 소송에 이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TV조선이 지난 4월 재승인을 받은 이후에 미디어오늘이 심사 채점표를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심사가 10명이 넘는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과락 기준이 됐던 그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심사 결과입니다. 어떤 위원은 134점을 줬고요. 어떤 위원은 56점, 58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TV조선 재승인, 나아가서 방송사 재승인 심사 구조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 게요,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방통위에서 또 그들이 추천하는 심사위원들이기 때문에 여야에 따라서 이처럼 똑같은 심사를 하고 똑같은 방송을 봤는데 점수가 2배 이상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공정한 심사가 가능할 것이냐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TV조선이 이 점수가 잘 나온 점수인지 못 나온 점수인지 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 TV조선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갖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JTBC 같은 방송사들은 오히려 지난 정부 같은 때는 필요 이상으로 저평가를 받은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정치적인 심의 구조를 타파하고 좀 더 시민이나 좀 공적인 영역에서 들어오는, 다른 공적 영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심사 구조가 갖춰져서 이 재승인 조건이 위반이든 아니든 간에 좀 더 다양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4월 TV조선 기자협회가 이런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가 이면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2020년 4월 22일 기사인데요. 정권 입맛 맞으면 공정방송이고 입맛 안 맞으면 불공정 방송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TV조선 기자협회 성명을 조선일보가 받아서 써준 건데요. TV조선 기자협회는 방통위가 조건부 재승인을 내린 결정에 대해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언론의 공정성을 재단하고 언론사에 극단적 제재를 가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TV조선 기자들이 방통위를 가리켜서 민주주의에 맞지 않고 TV조선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주장을 조선일보가 그대로 실어줬던 기사인데요. 저는 정치적인 구조 하에서는 이런 논란이 피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정권이 바뀌면 JTBC가 비슷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방통위나 방심위 같은 이 기구들이 여야 추천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방식의 추천 구조를 만듦으로 인해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오히려 시민들의 눈에서 그런 판단으로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는 방송이라면 정치적 논란 없이 더 명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구체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지금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 똑같은 방송을 봤는데 누구는 134점 주고 누구는 56점을 주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